국민대변인 배현진입니다. 네,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가 국내에 창궐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그런 정보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어떨까. 지난주 이 방송을 기획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6일인 오늘 저희 송파 을구에서 19번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참 많은 학부모들과 또 지역 상인들,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상세한 정보 또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뜬소문이 많이 돌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나 또 학교를 보내야 되는 여러 학부모님들의 측면에서도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어떤 대처 요령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을 접하고 또 치료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계신 이영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내과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다라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많으신가요? 네, 지금 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이제 응급실을 찾아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국 여행력이나 중국 여행을 갔다 온 사람과의 접촉력 같은 거를 이제 물어보고 의심이 되거나 하는 환자들은 이제 선별을 해서 또 필요하면은 1339를 통해 갖고 이렇게 신고 체계를 다 갖춰놓고 네, 있습니다. 아, 병원으로 직접 찾아오시더라도 그 체계에 따라서 다시 네, 안내를 맞습니다. 해드린다는 말씀이시죠? 또 저희가 궁금한 게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에 관해서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증상이 뭐 인후통, 열, 그다음에 기침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감기랑 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랑 감기랑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신종이 아닌 이전에 이제 알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나 뭐 리노바이러스 같은 대표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감기를 일으킨다는 거죠? 네,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또 환자의 면역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동물 숙주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원래는 사람한테 감염이 안 되던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사람에게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동물 숙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자면 동물이 원래 사람에게 그 감기나 이런 거 서로 옮지 않잖아요. 네. 질병이. 근데 이번에 박쥐가 이제 숙주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이 집에서 키우는 이 반려동물이나 혹은 이 거리에 있는 동물들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나 그런 우려들도 하시거든요. 네. 아직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 숙주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전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거의 많이 확립되지는 않아서요. 개나 고양이를 감염시켜서 그게 이제 사람한테 옮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아직 미약하기는 합니다. 예. 그럼 아직 뭐 보고된 사례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저희가 앞장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여기 저희가 또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이 치사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치사율은 뭘 말하는 거죠, 선생님? 치사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얘기하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환자 중에 사망한 환자의 비율을 저희가 치사율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WHO가 보고한 바로는 약 2% 가까이 된다라고 이 치사율을 정의했는데 중국에서 몇 년 전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 국내에서 굉장한 피해자를 많이 냈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 30% 가까이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2%대다 하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전문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뭐 단순히 이제 치사율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전염률이라는 걸 또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어서 전염률이요? 예, 이게 전염이 많이 되면 될수록 어쨌든 전체 감염되는 환자의 N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치사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도 전체 N수가 많아지면 사망하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또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도 많아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전문적인 이렇게 전문의들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지만 저희 다 생경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역력이 낮으면 걸리는 질환인지 아니면은 누군가 반드시 접촉해서 생기는 감염 질환인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감염들은 흔히 얘기하는 감염 질환들은 이제 개인의 면역력과 결국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균주의 네. 힘과 내 면역력의 힘의 싸움이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균주가 적게 노출이 되어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고 네. 균주에 많이 노출이 되어도 내 면역력이 충분히 강하다고 하면은 그거를 피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실상 둘 다 반반 맞는 얘기다라는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한 달 넘게 이제 서울 송파을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 제가 먼저 혹시 모르니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장갑도 쓰시고 소독제도 쓰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장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아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젊은 사람이라서 반드시 건강하고 뭐 걸리지 않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미 오늘의 경우도 굉장히 젊고 건강하시던 분이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0대 환자시죠. 네, 이게 얼마나 가까운 환경에서 노출이 되느냐. 결국에 내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바이러스의 부담이 어느 정도로 큰가에 따라서는 정상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감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다른 질환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면역력이 떨어졌다거나 이러면 더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한마디 제가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가 면역이나 알레르기랑은 다르게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그런 양과 내 면역과의 힘 겨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면역이 약하면 적은 수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노출되더라도 감염이 될 수 있고 또한 내 면역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많은 수의 얼마나 긴밀하게 환자와 접촉을 해서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도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즘에 또 이런 우려도 많으십니다. 어디 뭐 중국에 다녀왔거나 혹시나 이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이 동선을 이제 확인하시는 이유가 잠복기 중에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전파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잠복기에 감염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잠복기라는 게 어떻게 설명되나요? 잠복기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이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렇지 않은 무증상의 상태. 무증상의 기간을 우리가 잠복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무증상의 상황이더라도 바이러스가 증상을 나타내기 전에 그냥 이런 코나 인두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가 비말로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말이라는 것은 체액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콧물, 뭐 침, 그 외에도 있습니까? 땀 이런 것도 땀으로 배출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가 머물러 있는 곳에 있는 체액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은 감기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목이나 코 같은 데 있는 그런 침이나 가래 같은 것, 콧물 통해서 전염될 수 있고요. 만약에 뭐 바이러스가 감염된 환자가
손으로 뭐 눈이나 이런 그러니까 입을 만지고 뭐 눈을 만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에도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촉을 통해서도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죠. 환자 스스로가 또 이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네, 말씀이네요. 참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 대처법을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일터에서 근무 중에 직장 상사가 있거나 또 동료들이 있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 전까지는 좀 낯설었습니다. 근데 아마 요즘은 많이들 두려워하셔서 쓰고 있는 게 서로 용인되기도 할 텐데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어떻게 좀 조심을 해야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병원균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병원에서 네. 계시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조심하십니까? 일단은 감염병은 물리적인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잘 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 씻기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에 이제 잠재적인 환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서 몸에서 나오는 그런 재채기나 기침으로 인해서 나오는 비말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 입을 만지고 이제 이런 테이블이나 어떤 부분을 만졌는데 거기 있는 바이러스를 또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네. 이렇게 해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고요, 실제로. 사스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퍼졌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제 주변의 그런 환경 관리 같은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의 어떤 시설물이나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환경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중 이용 시설이야 뭐 개인이 관리하기 힘들지만 이를테면 직장에서 쓰는 뭐 키보드나 뭐 어떤 공공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에탄올 같은 걸로 소독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그 효과가 있습니까? 네, 알코올을 사용하면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수시로 알코올로. 닦는 게 좋은가요? 네, 만약에 없다. 그래서 제가 들은 말씀이 소금물로 닦는다. 뜨거운 소금물로 닦는다. 네. 마스크가 또 요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침에 모 뉴스에서 집에 있는 키친타올에 노란 고무줄을 묶어서 뭐 사용한 사례가 있다. 아마 여기 국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새로 고안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코올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뭐 대안으로 그런 방법들이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바이러스라는 그런 애들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고농도의 알코올을 사용하실 것까지는 없으시고요. 네. 예, 그것보다 조금 뭐 희석된 뭐 한 70% 정도 되는 알코올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이렇게 증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잠깐은 냄새가 날 수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오래 남아서 이렇게 자극이 되거나 하지는 잘 않습니다. 자, 저희 선거 캠프에 아주 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집에 조카들이 찾아왔는데 조카들 앞에서도 마스크와 장갑을 이렇게 차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하셔서 사모님께 굉장히 혼이 났대요. 애들이 좀 너무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 왜 그렇게 무섭게 마스크를 집에서 유난스럽게 쓰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하교 후에 아이들에 대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 또 이렇게 집 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전한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손 씻기 잘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손을 대충 씻는 경향이 그렇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손 씻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손 씻는 방법 자체도 부모님들께서 확실히 인지를 하셔서 그걸 아이에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개는 비말 전파라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자의 몸에서 나온 체액에 바로 접촉이 되면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말의 크기에 따라서 전파될 수 있는 거리는 뭐 상당히 달라서 가깝게는 1, 2m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뭐 5m나 10m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같은 환경 안에 이제 있다고 해서 뭐 계속 마스크를 쓰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족 중에 의심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무작정 의심하는 거는 반대다 이런 네. 얘기를 주신 건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도 저희 송파을에 있는 주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경각심을 괜히 고양시켜서 두려움을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공포스럽다거나 하지 말고 차분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예방 대책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지역의 어머니들, 아기 키우는 엄마들한테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렸어요. 아침에 이제 출근길 선거운동을 나가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버스가 많은데 지금 요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기가 굉장히 저 스스로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만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제 입장에서 피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엄마들한테 그래서 전화로 좀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가장 뭐가 두려우냐라고 했더니 어떤 곳에서 이른바 확진자가 다녀갔다. 뭐 최근에 모 영화관 그리고 오늘 모 홈쇼핑 회사,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아예 폐쇄하고 그곳을 소독 방역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학교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들이 다 이제 방역이 끝나고 다시 아이들을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독을 하면 그냥 괜찮아지는 겁니까? 네, 소독을 하면은 일단 바이러스 생존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설령 소독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한 2, 3일 정도밖에 생존을 못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어서요. 그 바이러스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남아서 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은 좀 낮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영원 무궁이 바이러스가 거기 살아남아 있다는 건 아니라는 네.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요새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뭐 나는 병에 걸려서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안 된다. 마스크 매일매일 갈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새 인터넷에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서 소독을 한다거나 에탄올에 담가놨다가 꺼내거나 뭐 소금물로 빨면 된다. 이런 민간요법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하는 얘기일까요? 불 붙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높은 에너지로 이제 섬유가 있는 그런 제품을 돌리다 보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요. 네. 그렇죠. KF 몇 이렇게 지수가 있어요, 마스크에. 네.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KF 보통 이제 80 아니면 94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아주 작은 입자를 몇 퍼센트까지 걸러줄 수 있느냐의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F80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0.6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그런 입자들을 80%까지 걸러준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예. KF94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0.4 마이크로미터의 미터 정도의 입자들을 94%까지 걸러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면은 이 그 비말이나 이런 문제 물질을 투과하지 못하게 투과율을 낮추려고 만든 그런 마스크를 전자레인지 같은데 이렇게 함부로 돌리거나 하면 오히려 섬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섬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네. 부분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요. 이왕 그 좋은 마스크를 구해서 한 일주일 정도 쭉 쓰면 되지 않느냐, 괜찮다라는 분도 많으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위생상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일주일 정도씩이나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가 이제 충분히 보급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이제 날마다 교체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급적이면 뭐 2, 3일이나 3, 4일 정도에 한 번씩은 좀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획일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거를 과연 하루 중에 얼마나 오래 착용하느냐 이런 거에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어떤 환경에 가 있는지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은 근데 이론적으로는 매일매일 새 것을 끼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각자가 이제 처하신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주일씩은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출퇴근자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께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은 거리가 굉장히 짧게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정말 필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특히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손이 닿는 손잡이 같은 부분 이런 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갑 이런 거 도움 되죠? 네, 장갑은 네. 도움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장갑에도 이제 결국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묻어서 네. 그게 이제 매개로 돼서 감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갑을 끼셨더라도 집에 돌아오시면은 뭐 알코올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반드시 자체적으로 소독을 좀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영수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송파을 주민들 또 국민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많이 놀라고 그런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알려진 그런 치사율은 이전에 이제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사실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 개인의 위생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철저히 지키시되 이것을 괜한 너무 큰 두려움으로 이제 너무 큰 공포로 그렇게 갖고 계시는 것은 이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면역력에 영향을 많이 네.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너무 큰 공포나 그런 두려움들은 오히려 이제 감염에 더 취약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의료진들도 아직 이게 신종이기 때문에 이제 알려진 지가 이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알려진 부분이 많지 않아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답을 드렸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아주 조심스러워하셨어요. 예. 어쨌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 시민의 80%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다라고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확진자가 나온 저희 송파을 지역은요. 하루 종일 아주 굉장한 소란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또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분들 당장 그 많은 어려움에 또 직면하시고 내일부터 아이를 맡길 곳 없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도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당국과 보건 당국의 책임 있는 정보 제공, 두려움을 너무 키우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그런 많은 필요한 정보들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적게나마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고자 함이었는데요. 내일 저희 송파을 지역에서만 1개 초등학교가 또 휴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또 하나의 초등학교가 휴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국민대변인 배현진, 송파을의 참 좋은 배현진이 되어서 송파을 주민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두려워 마시고 우리 지혜롭게 차근차근 대응합시다.